정하수입니다. 고구려 조정 공식 기록 주몽은 하늘로 올라갔다. 이걸 다들 신격화를 위한 은유라고만 생각해왔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죠. 복수의 사료들에서 주몽이 사라졌다. 고구려 왕들은 다 신들인데 신격화한답시고 일부러 이렇게 없앴던 경우는 단 한 사례도 없죠. 왕의 시신을 일부러 없앨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최고의 하늘 신격화 왕인 김수로도 사망할 때 그냥 장례 잘했다, 묘었다 했다, 끝. 물건으로 대신했다 같은 얘기 전혀 없습니다. 시신을 없앨 필요가 전혀 없다. 즉 사료상 주몽의 사망 원인은 실종인데, 그런데 역시 똑같이 사라진 로물루스도 목숨을 빼앗은 원로원 의원이 관철시켰던 것이 바로 승천이었죠. 목숨을 빼앗았을 경우 그 흔적이 남을 것이기에 없애게 되고, 사라짐이 정당화될 수 있는 승천이라는 건 범인인 원로원 의원에게는 최고의 핑계죠. 바로 그렇게 실종이 정당화되는 핑계 승천을 공식화시켜서 밀어붙였던 건 바로 주몽의 아들 유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아들이죠. 안 키운 정도가 아니라 어른 다 돼서 처음 만난 그런 사이이고, 아빠가 목숨을 잃을 대위기를 넘기고 겨우 탈출한 나라에서 위기는커녕 위기가 있을 뻔했다는 기록조차 전혀 없으며, 언제 태어났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주몽의 아들이란 증거도 아무것도 없는데, 신체적 특징이 유사하다류의 합리적 근거는 단 한 개도 나오지 않고 오직 유일하게 증거랍시고 나오는 이야기조차 창작 소설이었죠. 근데 그런 정체불명의 인간이 나타나고 바로 다음 기록이 시신이 사라지는 주몽의 실종 사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원로원 의원들이 승천 공식화 밀어붙인 것처럼 시신 없는 장례를 강행해서 승천 공식화를 한 사람이 유리였던 겁니다. 아들이라는 유일한 증거도 뻥, 가짜 아들 유리가 나타나고 실종 사망, 정당화시키는 핑계를 강행. 유리가 주몽을 없애고 고구려 왕을 찬탈한 건데, 근데 문제는 단지 목숨을 없앴다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마저 손에 넣었다는 거죠. 그거는 엄청난 배경이 있는 건데 쉽게 찾을 수가 있죠. 나중에 유리가 왕을 할 때 그 아들 태자 해명이 옛 수도 홀본에 가 있으니까 황룡국 왕이란 인물이 화를 보냅니다. 그걸 해명이 무시당했다며 부러뜨리고 그 일로 사랑하는 아들 다음 왕이 예약된 해명을 무려 사형으로 처형해버리죠. 유리왕은 황룡에게 본인 아들을 처형해달라고 간청할 정도로 극도의 저자세를 보입니다. 역시 다른 나라 왕인 대소 때는 똑같은 아들 문제인데 전혀 안 그랬는데, 황룡에겐 너무나 특이하게 극단적으로 벌벌 기고 있다. 결국 황룡 때문에 고구려 예비왕이 사형으로 교체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너무나 공교롭게도 고구려 조정의 오피셜 기록에 나오는 주몽을 하늘로 데려간 존재, 왕을 교체한 것도 바로 황룡이었죠. 저 뜬금없는 1, 2, 3 연이어지는 기록. 해명은 아빠가 수도를 옮겼는데 왜 옛 수도 홀본에 가 있었나? 해명이 태자될 땐 그런 일반적 소개가 없다가 홀본에 가 있으니까 용감하단 말이 튀어나오고, 왜 황룡은 태자될 땐 물건 안 보내다가 홀본에 오니까 화를 보냈고, 이 1, 2, 3 기록이 연이어 붙어 나오는 이유를 아무도 몰랐는데 청하수가 알아냈죠. 주몽을 하늘로 데리고 간 황룡. 황룡이 화를 보낸 건 너 그러다가 너도 주몽, 활처럼 승천당한다 라는 경고였고, 그래서 해명이 나를 우습게 본다고 반응하며 겁쟁이가 아니라는 반발에 그 화를 부러뜨리게 된 거죠. 가짜 아들 유리가 주몽의 목숨을 빼앗고 무려 국가 권력도 손에 넣게 만든 그 배경 세력이 황룡이면 추 유리가 본인 아들 고구려 예비왕의 목숨을 황룡에게 갖다 바친 그 비정상적 벌벌 기는 행동도 완벽하게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결국 주몽의 목숨을 빼앗고 가짜 아들 유리를 왕으로 만든 진정한 대배우는 바로 황룡국 왕이었는데요. 그러면 황룡국이란 나라는 뭐하는 나라고 그 왕의 정체는 뭐냐? 황은 중심을 뜻하는 거죠. 황룡국은 중심용국이란 말이에요. 용이라는 거는 임금 얼굴 용한, 지배자, 지배력. 중심이라는 건 지정학적 위치로서의 가운데란 얘기가 아니라 중심적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중심국이란 뜻인데, 그러면 중심은 중심인데 뭐에 대한 중심이냐? 이걸로 이 나라의 진짜 정체를 알 수가 있겠죠. 기존엔 한나라, 신, 선비, 기자조선을 이은 나라 등등
말도 안 되는 추측들이 난무했는데 맞는 게 전혀 없었고요. 황룡이란 말 자체가 최고 중에 최고 좋은 말이어서 여러 용도로 두루두루 쓰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디서 황룡이란 말 썼다고 무조건 황룡국이 될 거면 다 튀어나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찾을 게 아니라 당시의 사료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하는 거죠. 주몽 아빠가 해모수이죠. 그 해모수에 대해 삼국유사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아버지 해모수가 만든 나라가 북부여라고 나와요. 부여 앞에 북이 붙어 있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이게 부여란 나라의 시작이다 라고 한 학자들도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이, 첫때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저게 기원전 59년이거든요. 그런데 사마천사기에 기원전 222에 멸망한 연나라가 부여에 인접해 있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즉 부여는 기원전 222년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저게 당연히 최초의 부여가 아닌 게 앞에 북이 붙어 있잖아요. 사료에 나온 연도로도 그렇고 기존의 부여가 있는데, 저 북부여는 그 기존에 있는 부여의 한 일파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북부여에 대한 의미심장한 기록들이 삼국유사에 더 나오는데, 왕은 후에 상제의 명령으로 도읍을 동부여로 옮겼다. 저게 저렇게만 보면 해모수가 도읍을 옮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바로 이어져서 설명이 더 나옵니다. 북부여왕 헤부루, 지금 해모수 아들 헤부루가 2대 북부여왕이 되었다는 거죠. 천재가 와서 이르길, 천재가 도읍을 동쪽으로 옮겨라. 내 자손으로 여기에 나라를 만들도록 할 것이다. 근데 그건 후에 동명 즉 주몽이 고구려를 만드는 걸 이름이다 해서 도읍을 옮겼다. 이런 기록이죠. 지금 북부여가 이 땅 흘승골이라는 곳에 있고, 근데 여기선 상제라고 했는데 여기선 천재라고 하죠. 상제, 천재가 나중에 여기 흘승골에 고구려 만들 거니까 해모수 아들 해부로 넌 다른 데로 가 이랬다는 건데, 일단 이 내용은 북부여가 원래 있던 곳에서 옮기게 된 이유가 북부여 2대 왕인 해부로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의지다 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천재, 상제의 의지입니다. 근데 삼국유사는 같은 책인데 바로 앞에서는 상제라고 했는데 왜 또 바로 뒤에선 천재라고 할까? 상제하고 천재의 차이가 뭡니까? 앞에 명령 내린 게 상제라고 했던 부분의 기록에서는 해모수를 천재라고 하고 있죠. 지금 북부여 왕이 2대 아들 헤부르로 바뀌었잖아요. 이 경우는 아빠 해모수가 사망해서 아들 헤부르가 2대 왕이 되었다. 아빠 해모수가 은퇴하고 아들에게 왕을 물려줬다. 아들 헤부르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빠한테 왕을 빼앗았다. 가장 일반적이고 많은 경우는 당연히 1번이죠. 근데 가장 일반적 경우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록들을 쭉 보면 저 1번이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앞부분 기록에서 해모수를 천재라고 하면서 동부여 이동을 명령한 건 상제라고 하고 있으니 해모수와 이동 명령 내린 상제는 서로 다른 존재로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기록은 해모수가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왕에서 본인이 내려왔거나 아니면 빼앗겼거나 해서 더 이상 왕이 아닌데, 해모수가 아닌 또 다른 천재, 상제라고도 불리는 그 천재가 해모수 아들한테 너 거기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한 상황이라는 거죠. 즉 천재인데 다른 천재와는 구분되는 상제라는 존재가 또 있었다 라는 기록인데, 일단 이걸 기억해 주시고, 그런데 이 일에 대해 삼국사기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다른 건 다 똑같은 내용인데 삼국유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아까 삼국유사는 꿈에 상제 내지는 천재가 와서 말했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선 꿈이란 말이 없어요. 꿈이 아니고 일자 즉 일전에, 그리고 천재가 아니고 그냥 천이 내려와 말했다 이러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유교 정신에 입각해서 환상적인 내용은 안 쓰거나 변형하거나, 그러니까 원천 소스를 옮겨 적는 사람이 일부 변형을 가하는 거는 우리의 정사사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정사사서들에서도 무수하게 나오는 일이죠. 역사서라는 게 원래 쓰는 사람 지향에 따라서 당연히 내용을 건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상제 내진 천재라고 해야 하는데 삼국사기는 저때 명령을 내린 게 천재라고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천이라고 바꿔 쓴 겁니다. 또 삼국사기는 북부여, 동부여 이런 말을 최대한 안 쓰고 그냥 부여라고 퉁을 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감출 수는 없어서 중간중간에 쓰고는 있는데, 분명히 동부여라고 해놓고 다른 부분에서는 또 은근슬쩍
같은 나라의 추왕인 대소를 그냥 부여왕 퉁을 치고 있죠. 천재란 말도 웬만해선 안 쓰려고 하는데 또 다른 부분에선 천재의 아들 해모수 이런 말을 씁니다. 어쩔 수 없이 쓰긴 쓰는데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 게 동부여 같은 부여에 어떤 제한이 붙은 그런 말과 천재란 말이죠. 꿈에 나타났다 뭐 이런 거는 환상적 내용이니까 그래서 없앴다고 쳐도 동부여, 천재 이런 거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말들을 삼국유사는 그냥 대놓고 다 있는 그대로 써주는데 왜 삼국사기는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이따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양사서 기록을 통해 확실한 건 하늘, 천, 천재, 상제라고 불리는 하늘의 지배자로 당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던 모종의 권력자가 북부여라는 나라의 동쪽 이동을 북부여 왕에게 명령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종의 권력자는 해모수의 아들 북부여 2대왕 해부르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강력했으니까 국가 이동이라는 엄청난 일을 명령할 수 있었겠죠. 이미 터를 잡고 잘 지내고 있는 내 홈타운을 떠난다는 것은 권력자에겐 너무나 하고 싶지 않을 일이죠. 실제로 북부여는 원래의 홈타운 흘승고를 떠나고 나서 국가 권력이 원창업자 해모수에서 나온 혈통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혈통인 금화 일파에게 넘어갔잖아요. 권력이라는 건 결국 현지 장악에서 나오는 건데 권력자가 이미 잘 장악하고 있는 현지를 누가 떠나고 싶겠어요? 홈타운을 떠나면 권력자는 약해지는 겁니다. 해부르 다음 권력을 해부르가 아들이 없어서 금화가 먹은 것 아니냐 라고 대충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머니는 다르지만 해부르 형제인 주몽이 있잖아요. 원래의 제왕 혈통 해모수의 아들인데 주몽도. 근데 동부에서는 권력은 태양신 해모수 혈통이 전혀 없는 금화일파가 다 틀어지고 태양신 혈통 주몽은 철저한 찬밥 대우를 받았죠. 즉 해모수 혈통들의 힘이 북부여, 동부여에서 약해져서 권력을 빼앗기게 된 건 당연히 가장 직접적 원인이 원래 있던 곳에서 나와 이동을 해야만 했던 저 일 때문이죠. 하물며 그게 북부여왕 해부르 본인의 의지가 전혀 아니었다 라고 사료에 대놓고 나온다. 그런데 이제 삼국사기에 또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옛도 즉 북부여의 원래 수도 흘승골에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즉 정체불명의 인간이 있는데 스스로 천재의 아들 해모수를 칭하며 그 옛 도읍에다가 또 도읍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딱 보면 순서가 뒤바뀌어 있죠. 원래 삼국유사는 먼저 해모수가 북부여를 흘승골에 만들고 그 다음에 2대 북부여왕 해부르가 왕을 하다가 상제, 천재의 명령으로 북부여를 동쪽으로 이동해서 동부여가 되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긴 순서가 반대인 거죠. 북부여왕 해부르가 천의 명령으로 동부여로 이동을 한 다음에 그럼 원래 있던 그 옛 도읍이 지금 텅텅 비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게 된 옛 도읍에 해모수라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 인간이 스스로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칭하며 그 비게 된 옛 도읍에 또 세력을 구축하였다. 해모수가 먼저 나라 만들고 그 아들 해부르 때 그 나라를 옮긴 건데 여기는 해부르가 옮긴 다음에 그래서 그 비게 된 곳에 해모수가 또 세력을 구축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얼핏 보면 삼국사기의 오류다, 헷갈렸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해모수는 해부르의 아빠고 해모수가 먼저 만든 나라가 북부여고 동부여는 그 북부여가 이동을 한 건데 근데 북부여가 동부여로 이동한 다음에 해모수가 또 세력 구축했다는 건 혼동 오류 기록이다. 1차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 기록이 모종의 와전이 발생한 건 분명한데 묘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 옛도읍이란 표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옛도읍, 즉 북부여가 동쪽으로 떠나고 남게 된 그 빈 곳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헷갈린 게 아니라 지금 분명히 이동해서 비게 된 그 원래 장소에 또 무언가가 생겼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옛도읍이라는 말은 당연히 그 얘기죠. 즉 모종의 와전이 일어나긴 했는데 그냥 생으로 순서를 헷갈리기만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비게 된 그 옛도읍에 또 뭔가 생기긴 생겼다 라는 거죠. 그 옛도읍에 또 생기게 된 모종의 세력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즉 정체불명의 인간이 스스로를 해모수라 칭하며 북부여의 이동으로 피게 된 그 옛도읍을 장악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합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천재가 흘승골에 와서 본인을 해모수라 칭하고 북부여를 만들었다. 그 해모수의 아들 해부루가 해모수 다음에 2대 북부여 왕이 되었다. 아들 해부루가 상제라는 존재의 명령에 의해 북부여를 동쪽으로 옮기고 동부여라고 이름을 바꿨다. 그리고 원래 북부여가 있던 그 비계된 장소 옛도읍에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이가 이끄는 모종의 새로운 세력이 구축되었다. 근데 그 세력도 해모수를 칭하는 이가 권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현실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상황입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해모수가 아들 해보루한테 북부여왕 물려줬으나 사망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아들 해보루가 북부여 조정을 뜯어서 들고 동쪽으로 이동했는데 왕 넘겨줬던 아빠 해모수는 그냥 원래 있던 장소에 남아서 새로운 나라를 또 만들었다. 만일 해부루가 원래 있던 북부여란 나라의 왕을 안 했다면 북부여가 모국으로 있고 해모수가 아들 해부루한테 너 동쪽으로 가서 동부여란 나라 만들어서 거기 왕해 이랬다면 북부여 모국, 동부여는 그 모국 북부여의 제후국 이렇게 될 텐데 근데 그거는 사료 기록에 반하는 거죠. 분명히 북부여왕 해부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더 이상 아빠 해모수는 본인이 만든 나라 북부여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도읍을 옮겼다. 즉 원모국 북부여가 그대로 존재하면서 파생 제후국으로 동부여가 추가로 만들어진 게 전혀 아니라 명백히 원래 나라 북부여 그 자체가 그대로 뜯어 옮겨졌다는 기록입니다. 그러면 아빠 해모수가 북부여 왕은 아들 해부루한테 넘겨줬긴 했지만 그래도 생존해 있었다라고 할 거면 아들 해부루가 북부여 조정을 다 뜯어서 옮겨가는데도 본인은 그냥 남아서 또 새로운 나라를 다시 건국했다라는 건데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정 아들을 독립시키고 싶으면 본인이 북부여 왕 유지하면서 아들한테 파생 제후국, 신하국 동부여를 줬다가 만들라고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뭐 하려고 본인이 만든 나라는 뜯어 옮기고 같은 데다가 새로운 나라를 다시 또 만들어요. 너무 이상한 과정이고 사료 기록적으로도 그 옛 도읍에 도읍하였다는 얘기는 북부여의 이동으로 비계된 그 옛 도읍에 즉 빈집털이식으로 새롭게 새로운 세력이 들어섰단 말이잖아요. 근데 저 해모수가 해부루 아빠면 무슨 빈집털이고 무슨 새로운 세력이에요. 원래부터 거기 있던 그 장소의 원래 주인인데 또 비계된 옛 도읍에 빈집털이로 새로운 세력 구축했다는 저 해모수가 해부루 아빠 원래 그 해모수라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인간이다 라는 게 대단히 이상한 말이죠. 사료가 해부루 왕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모수가 그 해부루 아빠면 해부루 아버지 해모수가 그 옛 도읍에 도읍하였다 이래야 되는데 저 해모수가 해부루 아빠라는 말을 일절 안 하고 굳이 정체불명의 인간이다 이러고 있으니 굉장히 이상한 기록인 거죠. 그리고 저 정체불명의 빈집털이맨 신규 세력 구축 해모수가 원래 해부루 주몽 아빠 해모수 그 사람이라면 정말 이상한 게 또 있죠. 아들 해부루한테 북부여왕 물려줬는데 그 해부루가 그 북부여를 뜯어 옮겼는데 그런데 정작 아빠는 안 따라가고 그냥 원래 있던 위치에 남았다. 해모수 아들 주몽은 왜 아빠가 있는데 안 있고 이복형 해부루 쪽으로 가서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냥 아빠 있는 곳에 같이 있으면 나중에 아빠가 아빠 있는 곳의 왕을 물려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 아빠가 살아서 그 장소에 존재하고 있다면 굳이 억지로 헤어져서 그쪽으로 갈 하등의 이유가 없죠. 아빠가 살아서 그 장소에 존재하고 있다면. 결국 상황은 아빠가 사망해서 없으니까 해부루가 이젠 태양신 일파의 최고 리더이니 해부루가 이동한 쪽으로 가서 있게 된 거죠. 해서 그 해부루 사망하고 태양신파가 권력을 상실하니까 거기 동부여에서 찬밥이 되게 된 거고 아빠 왕에서 아들 왕으로 바뀌는 가장 흔한 일반적 경우가 아빠가 사망해서 아들이 이어받는 건데 그 일반적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북부여 2대 왕에 해부루가 등극한 건 1대 왕 해모수가 사망을 하고 이어받은 거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물며 그 비계된 옛 도읍에 빈집털이로 신규 세력 구축한 저 해모수를 해부루 아빠란 말 절대 안 하고 정체불명의 인간이라고 삼국사기는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까?
저때 해모수가 원래 오리지널 해모수가 아니라 혹시 두 번째 해모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해모수란 이름이 현대에 무슨 이런 이름이 아니라 태양이 비추어서 주몽이 태어났다. 즉 해모수는 태양의 신이었죠. 김만수 같은 한 사람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태양의 신을 지칭하는 명칭이 해모수다. 각 신화나 종교에 보면 신을 그냥 신이라고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신에 해당하는 고유한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태양의 신을 아폴론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태양의 신 해모수, 이렇다는 기록인데, 그러면 어떤 권력자가 내가 아폴론이다, 내가 태양의 신이다 이렇게 했으면 그 권력자가 사망을 해도 다른 권력자가 내가 아폴론이다 또 할 수가 있죠. 제2, 제3의 아폴론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비계된 그 옛 도읍을 빈집털이로 먹어서 새롭게 세력을 구축한, 그러면서도 헤브루 아빠라는 말이 없이 정체불명의 인간이라고 기록되는 저 해모수가 헤브루 주몽 아빠 해모수가 아니라 제2의 해모수라면 일단 저 이상한 기록하고도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삼국유사, 동명이 장차 일어날 조짐을 이릅니다. 사실 그 비계된 원래의 옛도 흘승골에 들어선 진짜 새로운 나라는 삼국유사가 저렇게 설명하고 있듯 고구려죠. 동명, 즉 주몽의 고구려를 얘기하고 있죠. 천재, 상제가 흘승골에 미래의 고구려 생길 거니까 해부로 넌 동쪽으로 가라 라고 했다는 거는 나중에 고구려인들이 고구려 건국을 더 폼나게 하려고 한 얘기지만, 팩트는 북부여가 떠나고 비계된 그 원래의 도읍지 흘승골에 만들어진 나라는 주몽의 고구려라 이거예요. 저 내용은 교차 검증이 많이 되는 내용입니다. 삼국사기, 위서, 공희, 해모수가 북부여 만든 흘승골과 주몽이 고구려 만든 장소 홀보는 같은 곳이다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같은 곳인데 왜 같은 장소가 흘승골로도 불리고 홀본으로도 불릴까? 흘승골이라는 게 뭡니까? 승이 떠오르다 라는 거니까 흘이 떠오르는 곳인데, 그러면 그 떠오르는 흘이란 건 뭐겠어요? 흘이 떠오르는 곳을 지배한 지배자가 해모수, 태양모수니까 당연히 흘승골의 흘은 태양이죠. 그리고 우리말에서 3일, 4흘, 1, 흘이죠. 1, 태양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1, 태양, 흘, 흘승골, 일승골, 태양이 승, 떠오르는 곳이 되는 거죠. 근데 흘, 일승골,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 홀본과 같은 곳이다. 본은 근본, 뿌리, 밑 이런 뜻이니까 홀본은 홀의 근본, 홀의 뿌리, 홀의 밑 이런 뜻인데, 그러면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 홀본이니까 홀본은 뭐의 밑이겠어요? 태양이 위로 떠오르려면 당연히 태양의 밑을 밀어 올려야죠. 태양의 밑을 신적인 존재의 힘이 밀어 올려야 위로 떠오를 것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 사고로는 하물며 홀하고 흘은 발음이 거의 똑같다. 즉 홀이 캣을 뜻도 있지만 저렇게 선의 뜻도 있는 거죠. 사전 펼치면 바로 알 수 있는 하나의 글자의 뜻이 한 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건 기초 상식이잖아요. 흘, 일, 승골, 태양이 떠오르는 곳, 그곳과 같은 장소인 홀본, 즉 홀본은 태양의 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 삼국유사의 해모수가 흘승골, 홀본에서 북부여 만들 때의 기록을 보면 그때는 홀본이 아니라 흘승골이라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주몽이 그곳 흘승골로 가서 건국할 그때는 홀본이란 명칭이 그 장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장소인데 왜 해모수가 건국할 때는 흘승골이라고 불렸다가 주몽이 만들 땐 홀본이라고 불릴까? 이 이유를 아무도 몰랐죠. 제가 말하기 전까진. 그걸 알아낸 1차적 열쇠가 바로 그 옛도, 이 기이했던 북부여 이동으로 비계된 그 옛도 흘승골에 들어선 빈집털이 신규 세력 해모수, 이 기록이었어요. 모든 상황이 1대왕 해모수는 사망하고 2대왕 들어선 것인데, 이 비계된 그 옛도읍에 해모수라 칭하며 새로운 세력 구축했다는 저 해모수는 뭐냐? 해모수가 꼭 한 명의 사람만 사용하라는 법은 없다. 제2의 해모수가 나타나서 원래의 도읍 흘승골을 새롭게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 주몽이
홀본 지배자의 딸과 결혼을 해서 홀본의 다음 지배자가 되었는데 저 주몽 장인 홀본 부여 왕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죠. 당시 홀본의 리더 주몽 부인인 소선호의 아빠 이름이 연타발이죠. 그러니까 홀본 흘승골 같은 곳이니 북부여가 이동하고 그 비게 된 빈집 흘승골의 추 리더가 된 사람 이름이 연타발이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북부여의 이동으로 비게 된 흘승골에 해모수라 칭하는 이가 새로운 리더가 되었다는 기록인데 정작 그 비게 된 곳의 새로운 리더인 연타발은 해모수가 아니라 연타발이죠. 이름이. 만일 이 해모수가 해모수라는 게 태양신을 지칭하는 명칭이니 또 다른 사람이 나도 해모수다, 나도 태양의 신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칭한 것이었으면 향후의 흘승골 리더가 역시 해모수란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건데 근데 홀본 흘승골의 리더 연타발은 해모수라고 안 하고 그냥 연타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게 된 흘승골에 해모수라는 명칭을 칭하는 이가 장악했다고 나오는데 정작 장악한 리더 그 사람은 해모수란 명칭을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모수란 명칭을 비게 된 흘승골에서 썼다는 건 리더가 아니면 대체 누구냐? 리더 외엔 쓸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사료, 흘승골과 홀본은 같은 곳이다. 해모수가 건국할 때는 그 장소를 흘승골이라고 불렀는데 왜 주몽이 건국할 때는 똑같은 장소인데 그 장소를 홀본이라는 다른 명칭으로 부르고 있을까? 즉, 저 기록은 해모수가 건국할 때는 흘승골이라고 부르던 그 장소의 명칭이 추후 주몽이 건국할 즈음 시기에는 홀본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왜 바뀌었을까요? 북부의 이동으로 비게 된 흘승골을 해모수라 칭하는 이의 세력이 다시 장악했다 라는 기록. 근데 정작 흘승골의 리더는 해모수라는 개인적 칭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근데 추후 주몽이 건국할 즈음 시기에는 흘승골이 홀본이라고 바뀌어 불리고 있다 라는 기록. 그러면 흘승골의 새로운 명칭 홀본 저거는 대체 어디서 온 말일까?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고대인들의 언어 표기 방식에 대한 지식이죠. 삼국사기, 지리, 고구려, 공목달, 웅섬산 같은 말이다 라는 기록인데 웅이라는 건 뜻이 곰인데 근데 그 곰, 웅에 대응하는 게 공이잖아요. 뜻은 곰과 상관없는데 소리가 곰하고 비슷한 소리죠. 즉 같은 장소를 공목달은 고구려 고유어를 소리가 비슷한 한자로 표기한 거고 웅섬산은 뜻의 한자로 표기한 거고 같은 대상을 한자 표기할 때 소리로도 표기하고 뜻으로도 표기하고 그래서 공목달, 웅섬산 같은 곳인데 두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고구려뿐만이 아니라 고대 국가들은 한자로 표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신라의 이사부, 태종, 이종 장군 이게 지금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을 세 개의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는 건데 이사부는 소리로 표기한 거고 태종은 뜻으로 표기한 거고 이종은 뜻하고 소리를 혼합한 거죠. 한자로 표기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같은 대상을 세 개의 방식으로 표기하게 되는 거죠. 흘승골이라는 표기 방식이 여기서의 이종 같은 표기 방식이죠. 사흘, 삼일, 흘, 일, 태양인데 승이란 한자는 떠오르다 라는 뜻의 한자니까 흘, 일, 태양의 우리말, 승, 떠오르다 우리말과 한자가 혼합된 이종 같은 방식인 거죠. 그런데 그 흘승골과 같은 장소인 홀본, 흘하고 홀은 거의 같은 소리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한자 사전 최고권위 대명사로 불리는 강의자전에 보면 홀본의 홀은 해라는 소리로 읽는 글자와 같은 의미의 글자다 라고 나오죠. 즉 예전에는 그 소리의 의미가 홀이라는 소리의 의미와 해라는 소리의 의미가 같게 사용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말 소리로 해라는 소리는 태양이죠. 그런데 홀본의 원 지배자였던 해모수의 해도 우리말로 태양이고 홀본과 같은 장소인 흘승골도 사흘, 삼일, 일승골,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홀, 흘, 일, 즉 홀본은 일본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들 해왔던 매우 잘못된 착각, 일본을 열도라고 다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왜 열도예요? 열도가 아니죠. 일본은
원래. 열도는 일본이 아니고 왜였죠. 저렇게 두 개의 정사사서에 일본과 왜는 원래 서로 다른 존재였다라고 공히 교차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일본과 왜가 통합된 이유는 한쪽이 한쪽을 먹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리고 먹은 쪽은 당연히 구당서대로 일본이 왜를 먹은 거죠. 왜? 일본이 왜를 먹었으니까 최종 이름이 일본이 된 거죠. 그러면 원래는 열도, 왜가 아니었던 일본, 먹어서 열도 왜를 일본으로 바꿔버린 왜가 아니었던 진짜 오리지널 일본. 저 일본 대체 뭐냐? 그 진짜 원래 일본을 알려주게 된 발견 금성문, 예군 묘지며 심지어는 일본에서도 일본이란 말이 원래는 백제에서 나온 말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학자가 나오게 만든 바로 그 증거. 현경 5년 660년 바로 백제가 멸망한 그 해 백제인이었다가 배신해서 당나라로 넘어간 예군이 그 형제 예식진과 백제 멸망시킨 그때 일을 기술하면서 나오게 된 저 문구. 백제 자녀 세력이 일본에 남은 백성, 즉 백제 일본이다 라는 기록. 즉 일본이란 말의 원래 기원은 백제에 대한 별칭이었다는 증거가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 일본, 즉 백제가 열도, 왜를 먹어서 열도가 일본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게 정사사서의 기록이다. 그래서 백제가 진짜 일본이었는데 근데 백제는 누가 만들었어요? 소소노와 그 아들 온조, 홀본인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백제, 일본, 홀본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의 정사사서들과 발견 금속문 확실하게 입증이 된 겁니다. 정사사서 플러스 당대 금속문의 조합 증거. 역사에서 이 이상의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백제가 진짜 일본이었는데 백제는 홀본인들이 만들었다. 백제, 일본, 홀본. 일본의 일이 태양이잖아요. 근데 홀본이 뭐랑 같은 곳이었어요? 일승골, 흘승골, 태양이 떠오르는 곳과 같은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란 말이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잖아요. 일승골과 홀본은 같은 곳. 일본은 백제다. 근데 일본 백제는 바로 홀본인 만든 나라. 일본, 홀본, 백제. 사료 증거들이 서로 딱딱딱 다 맞아 떨어지면서 완벽히 증명이 된 겁니다. 일본, 홀본 두 본본이 같은 말이라는 건. 그런데 일본인, 홀본인들이 추 열도의 지배층까지 되었다 라는 저 사실이 뭘 또 알려주게 되냐면 같은 장소인데 왜 해모수가 건국할 때는 흘승골이라고 불렸는데 주몽이 건국할 때는 홀본이라고 불리고 있을까? 예전 시대는 명칭을 한자로 표기할 때 같은 대상도 여러 다른 방식으로 표기했다. 그런데 북부여의 이동으로 비계된 그 옛도읍에 해모수를 칭하는 세력이 다시 들어섰다. 그런데 정작 그 옛도읍 흘승골 홀본의 리더는 해모수가 아니라 연타발이다. 그러면 대체 해모수를 칭했다는 건 누가 칭했다는 건가? 그런데 그 비계된 옛도읍 흘승골에 주몽이 왔을 때는 흘승골이 아니라 홀본이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그럼 홀본이란 명칭은 어떤 계기로 새롭게 붙게 된 명칭인가? 홀본과 일본은 같은 말. 근데 일본에서 이렇게 읽는 건 음독이고 훈독 방식으로 일과 본을 읽으면 히모토가 되죠. 그러면 히모토가 일본이고 일본이 홀본이고 홀본이 흘승골이고 흘승골의 지배자가 해모수였으니까 홀본의 지배자가 해모수니까 일본의 지배자가 해모수인 거죠. 그러니 히모토의 지배자가 해모수인 거죠. 히모토의 지배자 해모수. 근데 일본말 히가 우리말 해처럼 태양이죠. 그럼 히해는 소리가 너무 흡사할 뿐만 아니라 뜻도 똑같은 건데 그럼 그 다음에 모토 모수는 무슨 관계일까? 지금 북부여 1대왕 해모수가 사망하고 2대왕 해부르가 되니까 천재 상제라고 칭해지는 외부의 압력에 굴복해서 북부여 조정이 떠난 거잖아요. 그럼 원래 도읍 흘승골 사람들은 태양의 신 해모수를 그리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엄청난 향수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몽이 나중에 흘승골로 갔을 때 거긴 홀본이라고 불리고 있다. 또 삼국사기에 그 옛도읍 흘승골은 해모수가 지배하는 곳으로 다시 되었다. 근데 그 옛도읍
흘승골, 홀본의 리더인 연타발은 정작 해모수란 명칭을 그 개인이 사용하진 않는다. 그럼 왜 흘승골을 해모수가 다시 지배한다고 기록이 되었던 걸까? 근데 그 옛 도읍이 과거의 흘승골이란 명칭에서 홀본이란 명칭으로 바뀌어 불리고 있다. 그럼 그 홀본이란 새롭게 나타난 명칭의 정체는 무엇인가? 흘승골이 홀본이고 홀본이 일본이고 히모토인데 히모토의 지배자가 해모수. 히모토하고 해모수가 희해, 둘 다 태양, 발음도 흡사, 뜻도 똑같은데 그 다음에 모토하고 모수. 이건 무슨 관계냐? 모토하고 모수니까 그래, 모는 똑같다. 그래도 토수는 다르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같은 것뿐만 아니라 토하고 수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기초적 사료 지식인데 주몽, 추모에 대해서 저런 사료들에서는 도모라고 표기하고 있거든요. 즉, 추하고 도가 다른 게 아니라 같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도 보면 같은 상황, 같은 인물이죠. 근데 정사 삼국지 도, 후한서 추 역시 추하고 도가 같다. 근데 또 이뿐만도 아니고 여기 보면 수, 추, 도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는 이유는 고대 시대에는 고유어를 한자를 차용해서 표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같은 인물에 대해 저런 여러 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삼국사기, 매소, 미추 같은 말이다.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고구려 고유어를 한자를 차용해 표기를 하게 되니까 같은 말인데 왼쪽으로도 표기되고 오른쪽으로도 표기되고 즉 매, 미, 같고, 추, 소, 같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표기가 되냐면 고대인들의 발음이 지금 우리는 이런 발음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고대로 갈수록 이런 발음들이 이런 류에 가까운 발음으로 수렴하거든요. 즉 한자를 차용해 표기할 때 이렇게도 표기될 수 있고 이렇게도 표기될 수 있고 이렇게도 표기될 수 있는 그런 발음을 했기 때문에 같은 대상인데 추로도 표기되고 수로도 표기되고 도로도 표기되고 저렇게 되는 겁니다. 저때 무슨 표준 법칙을 나라에서 정했을 리도 만무한 거니까 같은 대상에 대한 복수의 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추, 소, 같다 나오죠. 우, 오도 지금 우리처럼 딱딱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로도 표기될 수 있고 오로도 표기될 수 있는 그런 발음을 했다는 거죠. 고대인들은. 그래서 저렇게 같은 대상을 추로도 표기하고 소로도 표기하고 사료에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저 추를 우리는 추로 읽지만 일본에선 스 이렇게 읽잖아요. 스우인데 스 길게 끄는 발음이 나죠. 그러면 도추 같은 사람 같다는 거니까 토스 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토스 같으니 토수도 당연히 같은 거죠. 그리고 매, 미도 같다 나오는데 이 역시도 우리는 에, 이 딱딱 구분하지만 고대인들은 에로도 표기될 수 있고 이로도 표기될 수 있는 발음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뭐랑 뭐도 같겠어요? 해, 희 같은 거죠. 우리는 태양을 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태양을 희라고 하고 즉 저렇게 사료에 나오는 고구려 원리대로면 해, 희도 같게 되는 건데 실제로 해, 희, 태양 같게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린 태양을 해라고 하고 일본에선 희라고 할까? 그렇게 된 원리도 사료를 보면 저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일본 히모토 해모수 희, 해, 태양 같고 모 같고 토, 수 같고 다 같은 거죠. 그러면 흘승골, 일승골, 홀본, 일본, 히모토, 해모스의 지배자가 해모수인데 그럼 해모수라는 말과 해모수라는 말은 무슨 관계겠어요? 흘승골, 일승골이 어느 순간부터 일본, 홀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근데 홀본, 일본이 해모수라고 불린다. 그럼 해모수라는 말은 무슨 관계인가? 홀, 해, 그러니 홀본, 해본. 근데 본이 모토, 그러니 해본, 해모토. 도, 추, 수, 같다. 그리고 우린 추라고 읽지만 일본에선 추를 스. 도모의 도는 토, 즉 토, 스, 수, 같다. 그러니 홀본, 해본, 해모토, 해모스, 해모수, 같다. 정사사서, 홀본, 흘승골, 같은 곳. 삼국유사, 홀본의 지배자가 해모수였다. 즉 하필이면
그 해모스의 지배자가 해모수라는 거니 해모수라는 말과 그 해모스의 지배자 해모수라는 말은 무슨 관계겠느냐? 일본이란 한자도 일본 고유어로 읽어버리는 방식이면 일, 본, 히, 모토. 근데 히, 태양, 해, 태양 같은데 삼국사기 고구려 원리도 이, 에. 그러니 일본, 희본, 해본. 홀본도 홀해, 홀본, 해본. 그러니 일본도 해본이고 홀본도 해본이고 본이 모토. 일본, 해본, 해모토. 홀본, 해본, 해모토. 토, 스 같으니 일본 해모토 해모스, 홀본 해모토 해모스. 근데 하필이면 바로 그 해모스의 지배자가 해모수. 해모스의 지배자가 해모수라는 게 우연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흘승골의 새 리더 연타발은 해모수라고 안 하고 그냥 연타발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그 옛도 흘승골에는 해모수라 칭하는 이가 다시 세력을 잡았다. 청작 리더는 본인을 해모수라고 안 하는데 그럼 누가 해모수를 칭했다는 거냐? 그런데 흘승골이 추 홀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홀본이 해모수였다. 그럼 뭡니까? 굳이 홀본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게 된 그 이유, 원리마저 이게 다 설명을 해버리는 거죠. 그 지역, 집단을 해모수, 일본, 홀본이라고 칭하게 되었던 거죠. 처음에는 흘승골이라고 불렸던 장소가 나중에 홀본, 일본, 해모수로 불리게 되었던 겁니다. 삼국사기의 저 기록, 해모수가 비계된 옛도읍을 다시 지배하게 되었다. 근데 해모수는 이미 사망해서 북부여 이대왕이 해부로한테 넘어갔던 건데 왜 저런 기록이 생기게 되었느냐? 그 지역, 집단명 자체가 해모수, 홀본으로 바뀌면서 태양신 해모수를 추종하는 세력이 흘승골을 장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런 비계된 옛도읍을 해모수가 다시 지배하게 되었다 라는 기록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이 흘승골의 새로운 명칭 홀본과 해모수가 같은 말이다 라는 게 뭐마저 설명해 버리냐면 삼국사기의 고구려 건국설을 보면 해부르가 늙도록 아들이 없어 금화를 양자로 드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저때 이후로 해부르도 사망하고 금화가 왕을 하면서 해모수한테 무책임하게 버림받은 유아를 왕궁으로 데려오고 태양빛이 비춰서 주몽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들 해부르가 늙도록 아들이 없어서 절망을 했을 정도로 즉 더 이상 자식 보는 게 힘들 정도로 늙은 나이가 되어서 금화를 양자로 드렸고 추 더 늙어서 사망했는데 그 금화가 시간이 더 흘러 장성의 왕을 하고 있을 때 해부르보다 훨씬 나이 많은 해모수가 그런 때 또 아들을 낳는다는 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이고 후일 구축된 설화에서 저렇게 해모수가 임신만 시키고 도망간 무책임 난봉꾼으로 묘사가 된 것 그리고 그냥 태양신 해모수랑 유아가 나왔다 이러면 되는데 해모수의 도망 과정 및 태양빛 창작 과정을 추가로 플러스 덧붙이게 된 건 추 고구려 중앙 권력이 수도 홀본을 떠나게 되죠. 즉 고구려 중앙 권력과 홀본이 갈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고구려의 중앙 권력이 몇 차례 요동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홀본으로의 복귀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후일의 고구려 중앙 정권은 해모수, 홀본을 본인들의 시조와 일정한 거리를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홀본한테 유리한 거지 본인들한테 유리한 게 아니니까. 그런 해모수, 홀본과의 거리두기 필요성이 바로 왜 위대한 시조의 아버지 해모수를 굳이 임신만 시키고 도망이 나가는 무책임 난봉꾼으로 만들어버렸는가? 비현실적 탄생 시점. 그냥 해모수 유아가 나왔다고 하면 되는데 왜 난봉꾼 해모수가 도망간 이후에 태양빛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추가되었는가? 1번은 해모수라는 인물의 역할을 비틀은 거고 2번과 3번은 주몽이 태어난 시점을 비틀어서 태어난 장소를 비틀은 거죠. 해모수, 홀본에서 안 태어났다고 하기 위해. 당연히 일반적으론 위대한 시조의 아버지면 그런 분을 나쁘게 말할 이유가 없고 나쁘게 말하면 안 되죠.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먹칠을 하는 건데 근데 굳이 어거지로 일부러 시조 아버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스토리 창작을 한 이유가 뭐냐? 후일 중앙 권력을 잡은 일파와 그 시조 아버지 해모수랑 직접적으로 연결된 일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즉 후일 고구려 중앙 권력이 홀본족, 해모수족이 아니기 때문에 고귀해야 마땅할 시조의 아버지임에도 해모수를 도망이 나간
무책임 남봉꾼, 비정상적 폄하 스토리 창작을 굳이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간 아무도 몰랐던 비틀려 창작된 고구려 건국설화의 숨겨진 의도를 이젠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흘승골 홀분의 리더 연타발이 원래의 해모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해모수 헤브루 지방과 사돈 관계인 거죠. 삼국사기는 백제시조가 온조란 기록도 소개하고 비류라는 기록도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양 기록을 다 소개하고 있는지 저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연타발 딸 소선호가 헤브루의 서손과 결혼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손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건데, 아까 헤브루가 아들이 없었다며, 그래서 금화를 양자로 드린 거라며. 근데 왜 아들의 아들이 있냐고. 일단 서손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우태의 아빠는 정상 승계가 가능한 아들이 아닌 극히 신분이 낮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들일 개연성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사실 헤브루한테는 아들이 있었는데 금화 일파가 권력을 힘으로 빼앗은 다음에 아들이 없었다라고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역사 기록을 창조했을 수도 있고, 제3의 경우도 있는데, 우태가 사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사망했는지는 없어요. 만일 헤브루 아들과 그 아들의 아들 우태가 모조리 다 조기 사망을 했다면 나중에 헤브루가 늙은 저 시점에 아들이 없었다고 나오는 기록과 모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었다가 사망한 것이어도 아들이 없는 게 되니까. 역사 기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세 번째가 되겠죠. 아들이 원래 있었고 그 아들의 아들도 있었는데, 근데 그 아들과 손자 우태가 조기 사망했다. 그래서 늙었을 저때 아들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되었는데 여튼 우태가 사망을 하게 되니까 흘승골 사람들 입장에선 해모순 사망하고 해볼은 떠나고, 일대왕 해모수 때는 북부여가 흘승골에서 굳건히 잘 버텼는데 2대 해부루가 되면서 못 버티고 다른 데로 떠나게 된 거죠. 당연히 흘승골 사람들에게는 1대왕 해모수 시절이 최고 영광의 시절일 수밖에 없고, 저렇게 해모수는 당대 사람들에게 태양신 그 자체이다라고 엄청나게 추앙을 받던 존재였는데, 해모수를 태양신으로 사람들이 숭배했다는 것은 최소한 사람들에게 태양신이라고 믿게 만드는 선전이 있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태양과 관련된 예측을 했다 등등, 그러한 영험함이 사람들 머리에 각인이 되면 절대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뭐 어디 어떤 분이 용하다 소문이 나면 예약이 1년 넘게 밀리고 하잖아요. 현대인도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절대적 존재인 거죠. 그런데 흘승골 사람 연타발은 바로 그러한 태양신 집안과 사돈을 맺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태양신의 그 압도적 권위에 편승해서 부와 권력을 나눠 먹던 사람이었는데, 슈퍼 카리스마 원조 태양신 해모수의 아들 헤브루는 아빠의 카리스마와는 달리 상제의 압력에 빌빌거리면서 흘승골을 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양신의 권위에 편승해서 부와 권력을 누리던 연타발은 헤브루가 떠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타발 본인은 태양신이 아니지만 그 집안과 사돈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본인 집안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이용해 먹어야 합니까? 신은 못 되어도 인간이 신적 권력을 누리는 방법이 있죠. 동서양 막론하고 고대시대 매우 강력했던 바로 신탁 권력. 고대시대에는 신관들이 신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 이걸 빌미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죠. 연타발 본인이 신은 아니지만 우리 집안은 태양신과 연결된, 그래서 딸이 태양신 혈통과 결혼도 한 그런 집안이다. 해모수는 사망한 게 아니라 잠시 현신했었던 인간의 몸만 떠났을 뿐 지금도 태양신으로 매일매일 태양을 떠오르게 해주고 있다. 태양신과 연결된 우리 집안은 태양의 신관으로서 그 해모수 태양신의 신탁을 받아 백성 너희들을 올바로 다스려주겠다. 신을 이용해서 권력을 누리고 유지하는 방법은 두 개이죠. 본인이 신이 되거나 본인이 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중개자라고 하거나. 근데 2번이 훨씬 편해요. 신과 거의 대등한 권력을 누리면서 신이 짊어져야 할 신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과업은 경감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효율적입니다. 신탁 권력자들은 해당 신의 권위를 전면에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그 신과 연결된 본인들의 힘도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모수 혈통과 사돈 관계라는 그 연결점이 있는 연타발은 태양신 해모수를 강조하면 할수록 본인 힘도 커지는 것이고, 또 해모수 시절이 최고 영광이었던 흘승골 현지인들의 향수도
권력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해모수 혈통과 사돈 관계였던 연타발은 슈퍼 카리스마 태양신 해모수의 영향력을 계속 울고 먹어야죠. 본인 집안 대대손손 계속 울고 먹는 방법은 연타발 본인이 해모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괜히 그랬다간 부작용 위험도 크죠. 그것보단 이 지역 집단 자체를 홀본 해모수 태양신 집단이라고 명명하고 본인 집안이 그 태양신 홀본 해모수의 말씀을 독점하는 신관, 즉 신탁 권력을 독점하면 되는 거죠. 왜 해모수가 지배할 때는 흘승골로 불리던 곳이 나중에 주몽이 흘승골로 갈 때, 즉 연타발이 흘승골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홀본이란 명칭으로 바뀌어 있었나? 그리고 주몽이 도망간 장소, 왜 주몽은 하필 그 홀본으로 도망갔으며 홀본 최강자 연타발은 왜 일개의 도망자 주몽에게 소중한 딸을 주었는가? 이 역사적 현상들의 원인을 기존엔 아무도 몰랐죠. 저렇게 예전의 언어 표기 방식대로 해모수, 홀본은 같은 장소, 같은 인물에 대한 표기였던 거니까. 왜 해모수가 지배할 때는 흘승골로 불리던 곳이 해모수 사망 이후 홀본이란 명칭으로 바뀌어 있었나? 그리고 왜 주몽은 하필 그 홀본으로 도망갔으며 홀본 최강자 연타발은 왜 주몽에게 소중한 딸을 주었는가? 이 역사적 현상들이 그 원인으로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다 깔끔하게 설명이 되는 거죠. 연타발 입장에서도 소선호가 너무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무려 태양신의 무녀가 아무하고나 결혼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 태양신의 아들 주몽과의 결혼은 굉장히 땡큐인 거죠. 만일 연타발한테 아들이 있었으면 일이 꼬일 수도 있었는데 걔하고 주몽하고 경쟁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없었으니 연타발 주몽 모두에게 윈윈인 겁니다. 주몽이 대소 같은 태양신 혈통이 아닌 이들한테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그 옛 도읍에 홀본에 대한 추종이 전면에 내세워지게 되었다. 당장 가야죠 그리로. 그래서 하고 많은 장소 중에 바로 홀본, 해모수로 도망을 갔던 거고, 연타발에게 아들이 없고 소선호 남편도 사망해서 없다 라는 상황을 다 계산 두들겨 보고 갔을까? 충분히 그랬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오늘의 문제, 주몽의 최후. 주몽이 사망하고 이후에 벌어진 일과 해모수가 사망하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너무 똑같죠. 해모수 사망하고 2대 북부여왕 해부르는 상제라 칭해지는 모종의 외부 압력을 못 견디고 동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주몽이 사망하고 소선호와 그 아들들도 유리라는 외부인의 압력을 못 견디고 남쪽으로 도망가서 백제를 건국하게 되죠. 상황이 완벽하게 똑같은데, 근데 유리는 당시 이제 갓 어른 막 된 나이이니 혼자 힘만으로 현지 최강자 소선호를 도망가게 만들 힘이 있을 리 만무한 거고, 유리 뒤에는 당연히 대배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 상제란 존재가 이전에 바로 그 똑같은 장소 흘승골 홀본에서 똑같은 상황 현지 최고 권력자의 이동을 만들어낸 거죠. 해모수 사망했으면 그 아들 이대왕이 현지 최고 권력자인 거고, 주몽 사망했으면 현지 최강자 소선호가 현지 최고 권력자인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 둘 다 외부 압력에 의해 이동을 해야만 했다.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완벽히 같은 상황. 이게 우연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힘, 전격 등장 가짜 아들 유리의 배우는 바로 저 상제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상제란 말이 지금 해모수를 천제라고 하고 있는데 동부여 이동을 명령한 존재는 상제라고 지칭하면서 천제 해모수하고는 다른 존재라고 구분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다음 기록에서 해부르한테 이동 명령한 거는 또 천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상제라는 거는 천제는 천제인데 일반 다른 천제보다 더 위에 있는 천제라고 정의가 됩니다. 흡사 왕위의 대왕, 태왕이라 불리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즉 저 상제는 다른 천제보다 더 높은 여러 천제들 중에 가장 중심의 천제가 되는 거죠. 왕이란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게, 왕이라고 하면 무조건 황제보다 낮은 거라고 생각들을 하거든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황제가 왕보다 위에 있다라는 개념은 진시황이 멋대로 만들어낸 개념인데, 원래 왕이란 단어는 황제보다 아래 직급을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 그냥 지배자라는 말입니다. 왕을 일컬었다라는 말은 이곳의 지배자라고 일컬었다 이런 말인 거예요. 황제 아래 왕을 했다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천제가 흘승골에서 왕을 일컬었다 함은
천재가 이곳 흘승골의 지배자이다 라는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배자 천재 해모수보다 더 위의 지배자 천재, 상제가 또 있었다 라는 기록인 거죠. 즉, 저 천재 위의 상제는 천재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천재 위에 있으려면 연관이 있어야 위에 있을 수가 있겠죠. 저 상제는 해모수하고 연관, 즉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해모수보다 위인 사람이라는 건데, 해모수가 지금 어떤 카테고리 안에 속한 인물입니까? 해모수가 만든 북부여는 부여 월드 내의 파생 국가 중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면 저 해모수, 헤브루 위의 상제, 저 사람은 뭐겠어요? 해모수 헤브루가 부여 월드의 파생 국가 중 하나의 지배자이니까 저 상제란 사람은 당연히 부여 월드의 중심 국가, 그 지배자이겠죠? 논리적으로 당연한 결론입니다. 저때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저게 기원전 59년이거든요. 그런데 사마천사기에 기원전 222에 멸망한 연나라가 부여에 인접해 있다. 즉 부여는 기원전 222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니 기원전 5구는 부여가 오래전부터 면면하게 이어져 오던 시절이었고, 그 와중에 북부여라는 또 하나의 파생국가, 즉 제후국을 만든 거죠. 천재 일족 중에 한 명이었던 해모수가. 해모수에 대해서 천재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기록도 있고 천재라고 말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왕은 왕의 아들이죠. 본인 힘으로 왕을 쟁취한 왕도 있지만 아빠 왕한테 물려받아서 왕된 왕들이 더 많죠. 기본적으로 대다수 왕은 왕의 아들이니 천재도 천재의 아들인 거죠. 대다수 왕에게 아빠 왕이 있었던 것처럼 천재에게도 아빠 천재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 천재 해모수가 천재의 아들이기도 한 건 반드시 모순된다고 할 수가 없다. 천재 일족 중에 한 명인 거죠. 저 천재 해모수보다 더 위에 있는 천재 위의 천재, 왕 위의 왕, 상제가 상이라고 기록되고 있으니 해모수보다 더 윗급의 인물인 건 분명하죠. 확실한 건 천재의 아들 해모수가 만든 건 북부여, 부여의 파생지우국이고 저 상제는 바로 왕 위의 왕, 천재 위의 천재, 즉 당시 부여의 중심국가, 황제의 국격 나라의 지배자였던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유리왕이 벌벌 기면서 본인 아들이자 예비 고구려 왕의 목숨도 갖다 바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 용들 중 가장 중심용, 용 위의 용, 황룡국의 실체였던 겁니다. 황룡이라는 게 중심용, 용 위의 용이란 말이니까 황룡국, 중심국.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바로 최소 기원전 222 이전부터, 즉 어마어마하게 오래전부터 쭉 존재해왔던 부여 중심국, 부여 황제국이었던 겁니다. 왕이라는 건 지배자란 포괄적 의미의 말이고 부여족들은 하늘의 지배자, 천재라고 불렀던 겁니다. 황제 일족을 황족이라고 하잖아요. 부여의 황제격인 천재 일족은 천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해모수는 바로 그 부여 천재의 일족, 천족이었던 겁니다. 그 천재족의 일원인 해모수가 부여 제국 내에서 북부여를 만들고 거기에 지배자, 제후국 왕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제후국 북부여의 2대왕 헤브루는 전 부여 제국의 황제격에 해당하는 왕 위의 왕, 천재 위의 천재, 천재 일족 최고의 지배자인 상제의 명으로 제후국 북부여의 위치를 옮기게 되었던 겁니다. 북부여하고 동부여에 대해서는 둘이 같은 나라다라는 관점과 다른 나라다라는 관점, 둘 다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북부여 왕 헤브루가 도읍을 옮긴, 즉 북부여 조정이 그대로 위치와 이름만 바꾼 거니까 북부여 동부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옮겨간 북동부여에서 원래 나라의 주인인 태양신 일파들이 비태양신 일파에게 권력에서 밀려났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변질된 동부여가 아니라 고구려가 이어받는다,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후일의 흘승골 사람들과 연타발 세력이 그들 지역과 집단의 이름을 홀본, 해못으로 변경한 것은 바로 그러한 비태양신 세력으로 변질된 북동부여가 아니라 우리야말로 진정한 태양신, 해모수 일파다. 기치가 일어난 것을 캐치한 태양신의 아들 주몽은 비태양신 일파에게 권력을 빼앗겨 찬밥 대우받던 북동부여를 떠나 다시 태양신의 땅 흘승골로 되돌아가서 현지를 장악하고 있던 신탁 권력 일파 태양신의 무녀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사람들이 오랜 기간 주입받아 왔던 잘못된 고정관념이 부여가 어디 무슨 동네, 부족 마을들 모인 집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한 나라나 그쪽만 무조건 문명이 선진적이고 부여 같은 나라는 그냥 부족 집단 수준이었다, 이렇게 계속 주입받아 왔잖아요.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왕들이 여러 지역들을 다스린다. 이런 제후국 시스템. 이게 문명이 발전된 한나라 같은 쪽에서만 있었던 시스템이다. 다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 나라여도 한나라는 고도의 문명국, 부여는 저기 어디 동네 마을 수준이 모인 부족 집단. 이게 아무 근거 없는 얘기거든요. 부여가 한나라보다 문명 수준이 더 낮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런 고정관념이 딱 굳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란 단어도 고정관념대로 무조건 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천재가 왕을 일컬었다. 저건 천재가 왕으로 한 단계 낮은 직급으로 스스로를 격하시켰단 말이 아니라 천재가 지배자다 이런 거죠. 그러니 북인이 동인이 하는 파생 제국이 아닌 대제국 부여의 중심 황제국의 왕인 지배자 위의 지배자 천재 위의 천재 상제가 제후국 지역 흘승골 홀본에 개입한 게 저것뿐만이 아니죠. 황룡국 즉 중심국의 지배자가 해명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경고를 보냈고 황룡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빠 유리가 아들 해명을 처단.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해모수, 해부루, 주몽, 유리 및 해명까지 포함해서 유리가 주몽 아들은 아니지만 상제가 보낸 사람 즉 천재 일족, 부여 황족의 일원인 거죠. 부여 황족 집단에서 지금 흘승고를 깊게 이용하려는 이가 나타나면 계속 그를 숙청하고 있는 겁니다. 해부르는 그 압력에 굴복해서 흘승골 이용을 포기하고 도망간 거고 이게 기본 원리예요. 이 구도로 보면 명확한 거죠. 해명이 홀본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탁, 활. 너도 주몽처럼 될래? 결국 주몽처럼 되었죠. 황룡에 의해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해명도. 그럼 해명이 홀본에서 하려고 했던 일은 대체 뭐였을까요? 그걸 황룡은 왜 못하게 했나? 홀본 즉 흘승골이라는 장소는 대체 무슨 장소인가? 일단 먼저 알아야 할 게 역사에서 보면 같은 황족이면 같은 편인 겁니까?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그건 거꾸로 하는 거죠. 같은 편이 아니고 강력한 라이벌이죠. 한나라 이후 들어선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다들 배우셨을 텐데 여기서의 진이 삼국지 통일한 사마진나라이죠. 그 진나라에서 팔왕의 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마 황족 일원들이 각 지역으로 가서 여기저기 제후 왕이 된 거죠. 같은 사마 황족 일원들인데 이 왕들이 난리를 부렸던 게 팔왕의 난이죠. 원래 같은 황족이면 제가 황제? 근데 나도 황족인데 나도 힘만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이게 가능한 게 황족이니 같은 편이 아니라 라이벌인 거고 실제로 제후왕이 황제를 뒤집어 엎고 본인이 황제 먹은 사례 반대로 황제가 신경 쓰이는 제후왕을 숙청으로 제거한 사례 너무 많죠. 같은 편은커녕 라이벌이다. 이 권력 구도를 일단 알고 황룡의 상제와 이들은 같은 황족, 천족이죠. 큰 틀에서는 같은 카테고리이지만 그 안에서는 당연히 라이벌인 겁니다. 늘 반복되어 왔던 역사. 그러면 동네 마을들 모인 저차원 문명의 부족 집단이다. 근거도 없이 주입받은 이 고정관념에 딱 갇혀있는 사람은 부여가 천제국, 황제국 시스템의 제국이었다. 라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겠지만 부여가 저차원 부족 국가가 아니라 제국이었다는 사실은 사료에 그냥 딱 나오는 거예요. 부여가 공식적으로 멸망한 게 서기 494인데 타마천 사기의 부여는 최소 기원전 222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기원전 59에 만들어진 북부여는 부여가 멀쩡하게 있던 때 북이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파생적으로 또 만들어진 제후국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여가 동네 마을들이 모인 부족 집단이라고 주입받아 왔지만 저렇게 전혀 사실이 아니고 한나라 같은 데 못지않은 황제국 시스템, 천제국, 부여 제국이었다는 거죠. 즉 저 북부여의 태양신 정신을 계승한 고구려 역시도 그 첫 걸음은 대제국 부여의 제후국에서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역전한 건 나중이고 황제국에서 제후왕과 황제가 경쟁하는 건 늘 있는 일이죠. 명나라 3대 황제 영락제가 원래는 제후왕이었던 사람이잖아요. 들어엎고 본인이 황제 먹은 거고 제국에서 황족들끼리는 늘 라이벌인데 부여도 저렇게 천재 위에 천재, 상제와 그 아래 천재가 있다. 즉 황족과 같은 천족 이론이 있다. 그리고 부여가 있는 상태에서 또 만들어진 별도의 파생부여, 북부여의 상제, 즉 황제가 그 제후국에 명령을 내렸다.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제후국 시스템과 똑같은 구조라고 사료에 정확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여는 동네 마을 모인 수준의 부족 집단이 전혀 아니라 대제국이었던 겁니다. 명백하게 실제 사료적으로. 저게 한나라 이런 나라들의 황제는 천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여는 천제라고 하고 있죠. 개념적으로 한나라보다 부여가 더 높은 나라인 거죠. 한나라 황제는 하늘의 아들인데 부여는 하늘의 지배자 그 자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 역사는 황제국 역사고 우리 역사는 황제 밑에 왕국 역사라고 다들 그렇게 주입받아 왔잖아요. 애초에 왕이란 단어가 무조건 황제 밑에 직급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생각 자체가 단어의 뜻도 모르는 잘못된 생각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역사도 황제 밑에 왕만 있었던 게 전혀 아니라 황제, 천자보다 더 높은 개념에 하늘의 아들보다 더 높은 하늘의 지배자 그 자체, 우리에게는 황제국의 역사보다 더 높은 천제국의 역사가 있다. 실제 사료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죠. 삼국사기가 소중한 우리 고유의 사료이긴 하나 가치관적으로 단점이 있는 게 저런 거거든요. 동부여 같은 말도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하는 데선 쓰는데 웬만하면 감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천재라는 말도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하는 데선 쓰는데 역시 웬만하면 감추려고 있고 왜 저런 식으로 내용을 살짝살짝 건드냐면 이미 한참 오래전부터 부여가 존재하는데 기원전 5구에 추가 파생되어 생긴 북부여, 동부여, 황제, 천자보다 더 높은 개념에 천재가 명령을 내려서 이동시켰다 라는 말 역시 부여가 대제국이었다는 걸 드러내주는 말이잖아요. 당연히 삼국사기 저자가 그걸 모를 리 없으니 고구려의 전신국가인 부여가 그런 황제국을 뛰어넘는 대제국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고구려가 당나라 천자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당 황제 말을 안 듣고 건방지게 대들어서 망했다. 이렇게 대놓고 쓰고 있어요. 엄청나게 고구려 비하적인 그리고 사대적인 사관이죠. 삼국사기가 유학자가 쓴 사서인데 예전 시대 유학자들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대주의가 있는 사서이고 특히 그 관점을 고구려한테 들이대서 고구려를 가급적 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사서입니다. 저렇게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순 없어요. 예전 시대 유학자들의 단점인 거죠. 그래서 동부여, 천제, 부여가 제후국을 거느린 황제국 시스템의 대제국이었다는 건 사료에 나오는 건데 그걸 어떻게든 부정하고 싶어서 웬만하면 안 써주려고 하는 거죠. 삼국유사는 다 써주는데 저런 게 치사한 글쓰기잖아요. 동부여라고 어쩔 수 없이 인정해놓고 다른 데선 동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고 천재인데 억지로 천이라고 쓰고 삼국유사는 액면 그대로 천재가 내린 명령이라고 다 써주는데 고구려 폄하 및 사대주의적 관점이 있는 삼국사기가 억지로 저렇게 제국 부여의 실체를 안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는 건 오히려 부여가 실제로는 황제국 방식의 대제국이었다는 사실을 그 사대주의 유학자도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인식을 했으니까 그 인식한 걸 최대한 숨기려고 저렇게 일부러 애를 쓴 거죠. 황족의 일원 제후왕과 중앙 황제의 대립은 늘 구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연타발은 황족, 천족이 아니라 흘승골로 온 천족 일족과 결혼을 한 현지 세력이고 주몽 역시도 중앙 천족들이 볼 때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죠. 주몽은 천족 해모수가 현지에서 만난 후처의 아들, 즉 서자였기 때문에 주몽이 서자란 건 명백하죠. 헤브루하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다. 그럼 헤브루가 북부여 2대왕 했으니까 당연히 헤브루가 적자인 거고 주몽이 서자이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소선호가 우태랑 결혼했다가 또 주몽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태는 해모수의 증손자인데 주몽은 아들이죠. 증손자하고 아들이 비슷한 연배인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예전 시대 때는 워낙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30대 때 할아버지 되는 일도 흔했어요. 그러니 50대 증손자 보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50대 정도의 젊은 후처를 통해서 서자를 낳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라면 비슷한 연배의 증손자와 아들을 함께 갖게 되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 옛날 시대에 대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아빠 혈통만 중요했을 것이다 라고 잘못된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어머니 혈통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노예 같은 신분이다. 이러면 그 아들은 황족 집단 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맡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주몽 어머니를 하백달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하늘족, 천족이 아닌 거죠.
어머니 신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일개 서자에 불과한, 즉 중앙 권력에 대한 큰 위협이 안 되는 주몽에 대해 중앙, 즉 황룡은 저렇게 일단 주몽의 흘승굴 지배를 승인해 줍니다. 황룡이 나타났다. 결제받은 거죠. 주몽이 저렇게 황룡의 결제를 받았다는 것은 황룡에게 맹세를 한 거죠. 말 잘 듣겠다. 그리고 저것뿐만이 아니고 황룡 즉 중앙의 황제 상제가 주몽의 제후왕 등극을 결제 승인해 줬다 라는 사료 증거는 추가로 또 있어요. 이제 곧 나올 텐데 3년 차라고는 해도 저 때가 봄이기 때문에 주몽이 왕 역할을 하게 된 지 겨우 1년 몇 달 정도, 길어도 2년 즈음이죠. 승인을 받은 겁니다. 부여의 황제국격인 황룡 상제에게. 저 기록의 시점이 굉장히 유의미한 게 뭐냐면 나라 도읍의 상징과 기반이 되는 성곽 그리고 왕이 사는 궁실을 저 황룡의 결제 이후 만들어요. 왕 본인이 왕이란 상징, 나라 도읍이 도읍이란 상징, 상징이 되는 건축물들을 황룡의 승인 이후에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몽이 천족 중에서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긴 했으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개인적 능력이 매우 출중한 사람이었죠. 지금 기록 패턴이 굉장히 흡사한데 세가 나라 들고 외부 확장하고 세가 나라 들고 외부 확장하고 신작이란 게 뭐냐면 봉 말하는 겁니다. 봉황 아시죠? 난세는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새. 저게 후에 있을 정복전 승리에 대한 길조 차원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봉과 온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는 난세의 기록은 주몽이 더 높은 목표를 노리고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상징일 수도 있고 양쪽이 다 있습니다. 확실한 건 주몽이 흘승골, 홀본의 지역적 힘을 기반으로 더 큰 세력 확장을 추진했다는 거죠. 삼국사기에 나온 주몽 업적은 딱 저 색입니다. 전부 세력 확장이죠. 즉 기본적으로 주몽이란 사람은 뛰어난 무인, 세력 확장을 추진한 사람이에요. 주몽이 처음 왕 되었을 때가 22살 때였으니까 너무 젊어서 당시의 주몽에 대해서는 황룡도 그 실체를 전부 파악하긴 어려웠죠. 황룡, 중심 천족에게는 신분의 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자 출신, 변방의 너무 젊은 애송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러나 주몽은 큰 정복을 누차 성공시켜 나가며 매우 유능한 인물이라는 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드러나게 되었고 하물며 최고의 명궁, 강력한 무인, 근데 그런 사람이 무려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갖고 있는 그 모종의 힘을 이용하여 저렇게 계속 확장해 나간다. 황제격 입장에선 반드시 더 커지기 전에 제거를 해야만 할 필요성이 시간이 흘러 그의 능력이 입증되어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 왕할 때는 22살에 불과했던 주몽이 세력 확장 의지가 명백히 있으면서 능력마저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 점차 확실해져 가는 순간 숙청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광개토 대왕릉비에 보면 이렇게 주몽이 승천을 한 그 위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홀본 동쪽 언덕에서 하늘로 가셨다. 즉 여기가 주몽의 사망 장소라는 거죠. 즉 여기가 범행 장소다. 기록에 나와 있듯 주몽은 야외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야외에서 무기나 힘으로 목숨을 빼앗았으면 그대로 야외에서 묻거나 불태우거나 등등 해서 흔적이 남은 시신을 바로 폐기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승천했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권력에 의해 시신의 사라짐을 묻어버릴 수 있는 승천이 공식화가 되었죠. 그렇게 제후국의 권력은 덜 위협적인 인물로 교체가 된 겁니다. 고구려가 나중에는 부여보다 더 강대해지게 되죠. 이 비문을 만든 장수왕 다음 왕인 문자명 왕 때 부여를 먹게 되는데 즉 저 비문을 만들 당시엔 이미 고구려는 부여를 뛰어넘어 이상 가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처단당했다라는 사실을 굳이 액면 그대로 기록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망신을 일부러 겪을 이유가 없는 거고 그래서 황룡이 하늘로 데려갔다는 은유적 표현으로 기록을 남기게 된 거죠. 하나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저때 주몽을 결제해준 중심용 천재와 그로부터 매우 긴 시간이 흐른 숙청 천재가 무조건 같은 사람이라곤 할 수가 없는 거죠. 매우 큰 격차가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3년차 때의 천재 A는 저렇게 주몽을 임명해줘서 왕 주몽이 할 수 있도록 해준 은인 천재인데 하늘로 데려간 B와는 사람의 차이, 개연성이 훨씬 크고 천재 A란 사람은 정말 감사한 인물이죠. 왕 주몽 결제해줬다는 건 후대의 주몽 추종 일파에게도 그들이
고구려 내에서 유력 일파를 구성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 천재이기 때문에 주몽을 떠받드는 것처럼 역시 떠받들어줘야 하는 고마운 천재이고, 주몽도 서자이긴 하나 천재 일족이기 때문에 천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주몽도 부정이 되니까 후대의 추종 일파도 천재 자체를 부정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긍정해야 본인들도 긍정이 되는 거죠. 상제의 개입은 고구려 부여, 나라 간의 대결이 아닌 거죠. 저 때는 고구려도 부여라는 큰 틀 안에 있었고 주몽 본인도 역시 부여족이니까 저건 같은 부여족들끼리의 권력적, 개인적 대립인 거지 나라 간의 대립이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 고구려가 부여 자체를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주몽 자체가 부여족인데 부여 자체를 원망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고구려는 주몽이 부여족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기재를 했죠. 위대한 부여에 고려의 뿌리가 있다. 부여를 계승했다는 걸 과시하고 싶어 했어요.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를 뿐 부여가 엄청난 존재였다는 거죠. 그렇게 관련된 모든 세력, 모든 권력자들이 그 부여족의 일원임을 표방하고 싶어 했다. 저 대립은 부여족들끼리 그 안에서의 권력적, 개인적 대립이었던 거죠. 그렇기에 저 당시 부여족 중심, 천재 위의 천재 상제는 엄청난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주몽 부인 소선호 같은 경우는 유리가 상제국에서 제후국 왕의 교체를 결정하고 태양신의 아들이 아닌 유리란 인간이 부임해 온 이상 계속 흘승골에 있으면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남편 주몽이 있을 때 누렸던 태양신 무녀로서의 막강한 권력을 본인 엄마도 아닌 소선호가 계속 누리도록 유리가 내버려 둘 리가 만무하고, 유리 입장에서도 소선호를 마냥 내버려 두면 유리의 뜻과 반대되는 신탁을 할 수도 있으니 굉장히 껄끄러운 거잖아요. 절대 공존을 할 수 없는 두 사람인 거죠. 당시까진 소선호 역시도 남편 주몽처럼 신하인 거고, 이 제후왕 교체에 반대한다는 건 반란인데 결과가 정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현지 세력에게 그 현지를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 근거도 없이 주입을 받아왔던 부여가 동네 마을들 모인 부족 집단이라는 그 그릇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사료를 저렇게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모든 일의 구조는 아주 쉽게 보이는 겁니다. 황제국 제후국 시스템의 진정한 제국이었다. 막연하게 한나란 문명 선진국, 부여는 후진국, 이런 고정관념들을 다들 갖고 있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실제 사료가 증명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오늘 내용은 삼국사기, 유사, 그리고 정사사서들 및 금성문, 즉 가장 권위 있다는 사료들로만 알아낸 사실인데, 사료들을 논리적으로 조합하는 사고 능력을 필요로 했죠. 그런데 사실 오늘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대놓고 말해주는 다른 사료가 또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도출한 결론이 그냥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일본의 정사사서 6개를 육국사라고 하죠. 이 중에 속일본기라는 일본의 정사사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도모대왕은 태양신이 강령하신 분으로. 강령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신의 영이 내려와서 사람의 몸에 깃드는 걸 강령이라고 해요. 즉 도모는 태양신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몸에 깃드신 분이다, 이런 말이죠. 도모가 태양신이라는 게 아니라 태양신의 영이 내려와서 그걸 몸에 받으신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저 도모가 주몽인데 도모 주몽이 부여에 머물어 나라를 여셨는데 천재가 녹을 주어 모든 하늘 총괄하게 하고 왕을 칭하게 해주셨다. 부여에 머물면서 나라를 열었다. 즉 주몽의 나라는 부여라는 큰 틀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천재가 녹을 주어 왕이 되었다. 즉 부여에 천재가 임명해줘서 왕이 되었다는 거죠. 사전 찾으면 이 녹이 관의 장부와 문서라고 나오죠. 즉 황제국 부여가 제후왕으로 결재해서 임명해줘서 그 부여의 틀 안에서 제후왕이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전체의 강의 내용이 정확히 사실과 다 일치한다고 아예 그냥 사료에 직접적으로 대놓고 나와 있었다. 즉 주몽도 그 시작은 대제국 부여의 제후왕으로 임명받아서 시작을 했던 거니까 당연히 나중에 그 주몽을 갈아치우고 새 제후왕을 임명해 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임명해준 부여의 황제, 부여 천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내용은 직접적 사료 증거로 다 완벽히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일단 오늘의 내용, 주몽은 대제국 부여의 제후왕이었다라는 것은 그간 아무도 몰랐지만 사실은
기존 여러 사료들에 그냥 직접적으로 나오는 기록이었다. 그러니 당연히 신하인 제후왕을 숙청하고 갈아치울 수 있는 존재는 녹을 준 존재, 임명해준 존재, 부여제국의 중심 황제, 똑같은 장소의 제후왕에게 이동을 명령하기도 했었던, 똑같은 장소에 다음 예비 제후왕을 사형시키게 만든 왕 위의 왕, 천재 위의 천재, 부여의 상제였던 거죠. 즉 부여는 동네 마을들 모인 부족 집단이 아니라 한나라 같은 데 못지않은, 아니 개념적으로는 더 위인, 한나라 황제는 천자라고 하는데 부여의 황제는 천재라고 하니까 하늘의 아들보단 하늘의 지배자가 더 높은 거잖아요. 저차원 부족 집단은커녕 한나라 같은 황제국을 능가하는 진정한 하늘의 나라 대제국이었다. 우리 민족 역사에 황제국을 능가하는 최고의 하늘나라 대제국, 천제국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들 눈뜨고 놓쳤지만 근거도 없이 부여는 그냥 수준 낮은 저차원 부족 집단이야 떠들어왔지만,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사실 앞으로 이어나갈 방대한 고구려 및 홀본족 시리즈의 프롤로그에 불과합니다. 더 거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구조를 보면 부여의 황제가 철저하게 태양이 떠오르는 곳을 경계하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주몽 전에도 흘승골에 대한 강력한 경계가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몽 숙청은 능력, 야심과 함께 그가 있던 곳이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대체 흘승골은 어떤 장소였을까? 가장 동쪽이어서 불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더 동쪽으로 가서 동부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흘승골이 최고 동쪽이 아니죠. 더 동쪽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최고 동쪽도 아닌데 왜 태양이 떠오르는 곳으로 불렸냐? 그리고 왜 부여의 황제는 그곳을 극도로 경계했나? 이걸 알려면 당연히 고구려 전의 역사를 알아야겠죠. 고구려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여도 해야 하고, 그리고 다른 뭐가 더 있었죠. 이때는 부여가 최고의 상제였는데 과연 부여가 처음부터 최고의 상제였을까? 부여 말고 또 뭐가 있었을까? 고구려 전의 역사가 엄청난 비밀에 감춰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잘못 알려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얘기들이에요. 한국사의 근간, 뿌리가 송두리째 뒤집히는 얘기들인데 다음 시간 시청하시면 송두리째 뒤집힌다는 저 말이 정말 있는 그대로의 표현임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 지난 시간 놓치고 시청 못하신 분들은 꼭 시청을 하세요. 그래야 앞으로가 이해가 됩니다. 이런 이미 다 했던 증명들은 오늘 간략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지난 강의를 시청하시는 것이 좋은데,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유리가 아들이랍시고 하는 저 어처구니가 없는 뻥, 누가 봐도 뻥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 뻥을 일부러 구사했는데 그건 당연히 유리 추종 계파가 이끌었던 그 고구려를 다 부정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같은 계파로 인정할 순 없는 후대의 상황이 저러한 거짓말임을 알 수밖에 없는 거짓말로 남기는 이유가 되었던 거죠. 그러한, 즉 유리 후예들의 최후 및 후일 일어나는 대격변들과 태양이 떠오르는 곳 흘승고를 떠난 태양신족, 홀본족들의 이후 역사, 소선호 비류 온조가 겪게 되는 일들과 후에 홀본족 일부가 열도로 진출해서 거기서 겪게 되는 일, 그리고 고구려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부여월대의 대격변, 고구려로 인해 부여월대의 상황과 지형도 당연히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일도 추후 다룰 것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대제국 고구려 이전에 또 하나의 대제국이었던 부여의 진정한 실체, 나중에는 고구려에게 역전을 당하게 되지만 그 전성기 때 엄청났던 역사를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죠. 그 얘기도 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해야만 이해가 되는 고구려 역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앞으로의 방대한 시리즈에 비하면 프롤로그 정도인 거죠. 계속 시리즈로 올려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안내드릴 것이 2개 있는데, 유튜브 제 채널에 보면 요 탭 있죠. 여기다가 아주 재미있는 글들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보면 거짓말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걸 격파하는 글들을 계속 쓰고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요 탭의 글도 읽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에 뜨는 알고리즘 추천 영상도 클릭을 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